많은 연구원들이 안전한 연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안전한 연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연구실 안전에서 기본이자 필수는 개인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인데요. 많은 연구 분야 중에서 특히 방사선 관련 연구와 실험은 방사선이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그래서 자칫 안전관리에 소홀하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활동 종사자는 자신의 건강과 연구실 전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정해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사선 연구실에서 안전한 연구 환경에 필요한 개인 보호구 착용과 탈의 방법에 대해 아주 쉽게 알려드릴 건데요. 내가 잘하고 있었는지 확인은 기본! 잘못하고 있었다면 고쳐주시고 몰랐던 사실이 있다면 잊지 말아주세요. 방사성 물질은 호흡이나 피부 상처 등을 통해서 체내에 들어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온 방사성 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으로 인해 내부 피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은 일단 체내에 들어오기만 하면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개인 보호구는 제대로 착용하고 벗어야 방사선으로부터 나도 지키고 오염 확산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를 도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할 아바타 들어오세요. 네, 들어왔네요. 자, 제가 잘못하면 지적합니다. 네, 좋아요.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하셔야 됩니다.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기 전 손 위생은 기본. 대부분 개인 보호구는 손으로 착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손 위생은 필수입니다. 알코올이 포함된 손 소독제를 활용해 손바닥, 손등, 손가락, 손톱까지 꼼꼼하게 닦아주셔야 합니다. 자, 손바닥, 손등, 손가락, 손톱 꼼꼼하게 닦습니다. 손위생 너무너무 중요해요. 건성건성 넙 꼼꼼하게 제대로 해주세요. 잘하고 있어요. 손을 깨끗이 닦았다면 연구활동 종사자라면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장치인 개인 선량제를 착용해주세요. 개인 선량제는 주어진 시간 동안 받는 방사능의 양을 재는 기구이니 방사능 물질을 다루거나 노출된 장소에서 일한다면 빼먹으면 안 되는 중요한 개인 보호구입니다. 잠깐 그쪽 주머니 속에 넣으면 안 돼요. 개인 선량제는 가슴 위치에 착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임신한 연구활동 종사자는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가슴 위치뿐만 아니라 추가로 복부에 착용하는 것 잊지 마세요. 개인 선량제를 착용했으면 다음은 전신 실험복을 착용하면 됩니다. 전신 실험복은 자, 발부터 넣어 입으면 되는데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입을 때 그냥 발을 쭉 빼서 입으면 입을 때 발목 부분이 따라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목 고무줄 부분이 발 뒷부분에 걸치게 입으면 쉽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퍼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끝까지 올린 후 지퍼를 꾹 눌러 고정시켜 주세요. 전신 실험복을 입은 후 신발 위에 덧신을 신어주세요. 연구용 신발이 있다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단, 앞이 뚫린 신발 안 됩니다. 앞이 막혔는데 구멍 뚫린 신발도 안 됩니다. 맨발 안 됩니다. 온전히 앞이 막힌 신발 또는 덧신을 착용해 주세요. 이제 장갑을 착용합니다. 장갑은 손 피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이니 찢어지진 않았는지 잘 확인 후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보호 장갑은 2겹을 착용하시면 됩니다. 합격! 다음, 납조끼를 입습니다. 납조끼는 외부 피폭을 차단하고 흉부와 복부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해야 하는 개인 보호구입니다. 그러니 끈도 단단히 묶어주세요. 주의할 점, 납조끼 위에 개인 선량계를 착용하는 것 안 됩니다. 자, 그럴 경우 실제 인체가 받는 피폭 선량보다 높게 평가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마스크 착용. 마스크는 일회용 마스크 사용합니다.
착용 시 코와 턱 부분이 잘 밀착되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마스크 착용 이유가 방사성 기체와 분진 흡입 방지 때문이죠. 자, 저 따라해 보세요. 어때요? 마스크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마스크 착용 후 입으로 공기를 내뿜어서 공기가 밖으로 새어 나가는지 확인하는 것까지가 마스크 착용 끝입니다. 다음은 안경 착용. 이 안경은 그냥 안경이 아닌 납 안경으로 눈의 수정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개인 보호구입니다. 대충 걸치지 마시고 잘 착용해 주세요. 그리고 전신 실험복에 있는 후드를 잘 써주세요. 이 후드는 방사선으로부터 머리카락과 두피 오염을 방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착용 끝일까요? 중요한 걸 빼먹었습니다. 바로 방사선 측정기. 이 방사선 측정기는 측정 부위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용 랩으로 감싸 보관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기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개인 보호구 착용도 완벽히 마무리가 됩니다. 착용 후에는 반드시 동료와 서로 확인하여 올바르게 착용되었는지 점검도 중요하니 서로 체크해 주세요. 개인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했다면 안전하게 연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연구가 끝난 후 개인 보호구를 탈의해야 하는데요. 착용도 중요하지만 탈의는 더 중요합니다. 방사선 개인 보호구 탈의 시에는 오염 확산 방지와 2차 오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탈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탈의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 오염된 것부터 바깥에서 안쪽으로 벗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건 잊으면 안 되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탈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오염된 개인 보호구의 겉면을 만지며 탈의해야 하기 때문에 탈의할 때 핵심은 오염이 덜 된 부분이 더 오염된 부분을 만지지 않도록 하는 것과 손에 오염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어떤 것부터 탈의해야 할까요? 바로 장갑입니다. 장갑에는 오염된 물질이 묻어 있을 수도 있으니 겉면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뒤집어서 장갑을 벗어주세요. 두 겹 모두를 벗기보다는 속장갑은 오염이 안 되었으니 겉장갑부터 벗고 속장갑은 마지막에 벗도록 하겠습니다. 탈의는 모두 안에서 밖으로 뒤집어서 벗는 게 핵심입니다. 방사선 실험용 장갑은 일반 쓰레기에 버리지 말고 사용 후 즉시 지정된 방사성 오염 폐기물 전용 용기에 폐기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벗을 보호구 또한 마찬가지로 이 전용 용기에 폐기해야 합니다. 집에서처럼 허물 벗듯이 벗어서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나가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장갑을 벗었으니 그 다음은 납조끼를 벗을 건데요. 납조끼도 겉면에 오염이 되었을 수 있으니 장갑처럼 겉면이 안으로 들어가게 뒤집어서 벗어주시면 됩니다. 납조끼를 벗었다면 실험복도 마찬가지로 겉면이 안으로 들어가게 뒤집어서 벗어주면서 덧신도 함께 벗습니다. 자, 이렇게 벗으면 외부 오염이 피부나 옷에 닿지 않게 됩니다. 탈의 시 혹시 모르게 눈에 들어갈 수 있는 오염 물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경과 마스크는 눈을 감은 상태에서 벗어주세요. 다 탈의가 끝났으면 마지막으로 속장갑을 벗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속장갑은 어떻게 벗어야 할까요? 지금까지 겉장갑, 납조끼, 전신 실험복 어떻게 벗었는지 기억하시죠? 속장갑도 똑같이 뒤집어서 벗어줘야 합니다. 네, 탈의하는 동안 방사성 물질이 묻었을지 모르니 마지막까지 조심 또 조심해주세요. 조심. 탈의 끝인 줄 아셨죠? 탈의는 끝이지만 착용할 때처럼 손소독제로 손소독을 마무리해 주세요. 일반 개인 보호구의 경우
탈의 과정마다 손소독을 하지만 방사선 개인 보호구 탈의는 마지막에만 손소독 해주셔도 됩니다. 왜냐고요? 그거는 손소독을 하다가 방사성 물질이 소독제와 함께 튈 수도 있는 위험이 있어서 손소독은 탈의가 끝난 뒤에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탈의 끝났는데 여러분 뭐 잊으신 거 없으세요? 개인선량계 반납하셔야죠. 개인선량계는 연구활동 종사자의 피포선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휴대용 장치입니다. 개인선량계는 지정된 위치에 반드시 반납해야 하며 분실이나 훼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연구활동 종사자는 개인선량계를 통해 자신의 피폭을 관리하고 절차와 규칙을 지켜야 하겠죠? 방사선 안전은 연구활동 종사자들에게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또한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사고를 막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것은 곧 나와 동료 그리고 연구 환경을 지키는 일입니다. 연구원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